네, 반갑습니다. 2024년 메타버스 산업 통합 사업 설명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개발 및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발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주남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산업융합팀의 이주남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크게 VR, AR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과 디지털 컨텐츠 인력 양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본 페이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한 페이지씩 세부 내용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상화 그리고 실시간 연동, 예측 기반 시뮬레이션, 데이터 정보 시각화 등 산업용 메타버스 핵심 요소 기술 융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우선 공급하는 기관 컨소시엄은 산업용 메타버스 핵심 요소 기술로 산업 분야 혁신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 기업군 즉 컨소시엄이 되겠고요. 수요 기관은 고부가 가치 산업용 메타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주력 산업 예를 들어서 제조, 플랜트, SCM, 물류, 에너지 등이 되겠죠. 저게 기업 그리고 기관 등이 수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총 60억 원 이내로 되어 있고요. 아래 세부 과제 4개 과제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자면 주력 산업 전반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파급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4개 과제이고요. 첫 번째로는 산업 메타버스 생산 관리 분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생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과제들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생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1개 분야 그리고 최대 20억 원 2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물류관리 분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SCM 물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산업 현장에서 물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개 과제이고 최대 20억 원 2년 지원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관리 내용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증하는 데까지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화 계획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본 과제와 다음에 있는 안전관리 과제 같은 경우는 최대 10억 원 그리고 1개 과제씩 2년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화 계획 등을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10억 원 2년 지원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4개 과제 모두 수요처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진행하고자 하는 절차는 3월 중에 사업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주 정도 사업 공고 기간을 거쳐서 현재로서는 4월 말 정도에 사업자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협약과 사업 진행은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결과 평가는 25년도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관리는 저희 전담기관이 직접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산업융합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개략적인 내용들이고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도 RFP를 통해서 저희가 3페이지 또는 4페이지 정도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가 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기술선도 메타버스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초거대 AI, 공간 컴퓨팅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가치 신시상 창출이 가능한 혁신적 그리고 사회 공익적 메타버스 과제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초거대 AI, 공간 컴퓨팅, 메타버스, AI 플랫폼, 솔루션, 컨텐츠 등 다양한 기업 그리고 기업군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마찬가지로 최대 60억 원이고요. 지원 내용은 앞에서 저희가 4개 과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지금 4개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 의료 분야인데요. AI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과제, 아이디어, 사업화 계획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휴먼 분야입니다. 디지털 휴먼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그걸 활용한 특화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사업화 계획 등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건축 설계 분야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등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화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전시 관광 분야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능형 도슨트를 개발하고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모델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리스트업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공고되는 3월에 최종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업과 같은 절차 스케줄로 진행이 됩니다. 3월 중에 사업이 공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4월 사업자 선정, 협약 및 사업 진행은 5월부터 12월까지 예정해 있습니다. 결과평가는 1차 년도에 대한 결과평가는 내년 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 가상융합산업진흥센터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재난, 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ICT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충청권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는 2차 년도 사업입니다. 공급 기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기술 기업, 플랫폼 기업, 솔루션 기업, 콘텐츠 기업, 디바이스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80억 원인데요. 현재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4개 지역에 맞는 특화된 재난안전 서비스 솔루션을 현재 구축하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주제에 맞게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고위험 사고 예방 관리 AI 솔루션 그리고 생산 공정 전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인데요. 이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올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공고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 IT 혁신 지원센터 제가 그 기관명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통해서 사업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에서 아마 사업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도로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과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사고 유형별로 도로안전관리와 인파사고 등 생활안전관리 AI 솔루션 개발 그리고 공공데이터하고 연계한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안전 분야에 대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붕괴, 화재, 압사 등 시설 안전사고 예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종입니다. 세종 테크노파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 안전 분야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교량의 균열, 붕괴 그리고 축제시 인파사고 등에 대한 재난을 예측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세종의 이응다리 그리고 중앙공원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저희하고 나이파하고 수행기관하고 협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수행 기간 중에 필요한 또 과제를 공모하는 그런 단계도 있으니까 각 수행 기간의 홈페이지나 공모하는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내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담 기관으로 하고 있고 혹시 궁금한 사항은 연락처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 콘텐츠 인력 양성 분야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 수요 연계형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 있는 수요 기반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래서 실제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데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 예산은 29억 정도 되고요. 올해 650명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수요 연계 과정입니다. 메타버스가 적용되는 산업 분야 활용 기술 및 참여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제작, 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 과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기업이 과정을 제안하고 그 과정이 선정이 되면 직접 그 기업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선진 기술 과정입니다. 현업인이 직무 역량 강화와 선도 기술, 국내 확산을 위해서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해외에 가서 방문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작 역량 강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무를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분야로 좀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신 트렌드 그리고 메타버스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도 수행 기관인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K메타라고 하죠. 통해서 공고가 날 텐데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안내가 될 테니까 그 얼라이언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이제 강의가 개설되고 수강 신청 접수가 되고 4월 달에는 교육 대상이 선발되고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석박사생 대상으로 하는 XR 기반 메타버스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석박사생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 컨텐츠 그리고 창업까지 이어주는 그런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18억 원이고요. 저희가 메타버스 랩 8개를 지원합니다. 랩당 2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타버스 랩 프로젝트 지원, 랩에서 하는 어떤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획,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분야인데요. 창업하고 사업하는 거 지원하고 콘텐츠 교육하고 전문가 세미나하고 랩에서 하는 그런 역량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내용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2월 말에 지금 현재 이제 사업 공고가 나 있고요. 4월 달에 신규 랩을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행 기간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지원 대상이 다르다는 점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내용은 다양한 전공에 있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자 그리고 창작자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사업 예산은 총 75억 원이고요. 올해는 300명을 수료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창작 분야 단계별 학습과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그리고 사업화 모델 발굴,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 내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교육 수행 모집하는
그 일정들을 확인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오프라인으로 창작 공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 훈련비라든가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 인턴십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메타버스 아카데미 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채영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성장기반팀의 이채영 팀장입니다. 저희 쪽 사업은 앞에 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개발 지원 사업 쪽은 아니고요. 인프라성 사업이고 해당 인프라에서 기술 지원, 실증 테스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 지역센터 내에서 일부 자금 지원하는 개발 지원 사업도 일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출력된 그 발표 자료가 이제 버전이 잘못돼 가지고 예전 버전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지금 발표드리는 자료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정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 쪽 그 사업이 뭐 예산 꼭지 앞조금 뭐 이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한 개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누리꿈 스퀘어 여기 코박 코리아 VR AR 컴플렉스 요 기능 고도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누리꿈 스퀘어 코박이라는 이름으로 컨텐츠 발굴, 그다음에 상설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품화 마케팅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 전 주기 과정을 좀 지원하는 종합 거점으로서 코박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른 그 검색창에서 코박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뭐 코박 모드.at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그 XR 쇼룸이라고 해서 앞에 설명 들으셨던 선도 프로젝트의 그 과제들의 실제 그 이 결과물들을 실제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 누리꿈 스퀘어에 마련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그 저희 그 쇼룸에 입주한 기업들 저희 누리꿈 스퀘어에 그 입주했던 XR 기업 성장지원센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비즈니스 매칭이라든지 마케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리꿈 스퀘어에 XR 기업 성장지원센터에서 입주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68개 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실 그 입주가 마감인 이제 공고 마감이고요. 16개 실을 지금 공고를 했었는데 수시로 이제 그 뭐 퇴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도 혹시 이제 공고가 뭐 공실이 나면 공고를 통해서 별도 저희 그 나이파 홈페이지나 저희 그 코박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 코박 안에 특히 그 전문 제작 그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장비를 대여해 드리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K 실감 스튜디오라고 해서 볼륨메트릭 그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에 계속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버추어 프로덕션, 저희는 이제 XR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LED 월을 운영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스튜디오 후보 정할 수 있는 스튜디오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360도 서라운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뭐 장비라든지 뭐 12K 고화질 와이드 영상 및 4K 실시간 중계 장비, 중계차까지 대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요금 같은 것도 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XR 스테이지나 그다음에 그 볼륨메트릭 스테이지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대략 한 10개, 12개 정도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별도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해서
뭐 별도로 자금 지원은 아니고 저희 그 볼륨메트릭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촬영과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XR 스테이지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지원센터입니다. 요거는 사실 그 기존에는 그 지역 VRAR 제작 거점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그 특별히 그 좀 메타버스 지원센터, 메타버스 허브센터라는 이름으로 개편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 13개소가 있고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인천, 전북, 충북, 강원, 경기, 충남, 전남 이렇게 13개소를 저희가 메타버스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올해 할 거고요. 각각 그 센터별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개발 지원도 자금 지원도 하고 계시고요.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돌리실 거고 또 그 지역 센터마다 가지고 있는 장비와 시설들이 좀 다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이제 그 원하시는 그런 서비스를 뭐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작 인프라 지원 이 시설 장비 쪽 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지역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이나 현안 해결형 그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 과제를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력 양성 사업도 지금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를 통해서 그 재직자 대상의 전문 교육을 균일하게 좀 지역에서 확산시키려고 지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프로그램도 그 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해외 진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그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기업들이 그 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창구를 저희가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뭐 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각고 자세한 내용은 13개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메타버스 허브 센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교에 메타버스 허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2 테크노밸리에서 그 저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브 센터에 저희 5G MEC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그다음에 컨텐츠 사용성 테스트 분석, 자문 등 실증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거 말고도 그 지금 뭐 여기서는 지금 저기 MEC 정도만 모바일 엣지 컴퓨팅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다르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 허브 센터는 수시로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MEC 관련 컨텐츠 네트워크 단에서의 테스트, 그다음에 컨텐츠 단에서의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쉴드룸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지금 수시로 이제 그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구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동일한 건물 안에 그 뭐 예산 꼭지는 뭐 ICT 문화융합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저 메타버스 허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24개 입주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한 4월 달 기준으로는 아마 8개 정도가 아마 공실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타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실 그 채우는 그 공모 계획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 그 MEC 그 테스트 베드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작년 말에 그 6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광학식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 실감 음향 스튜디오도 같이 있어서 같이 이제 제작을 이제 하거나 입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메타버스 허브 .kr로 들어오셔서 그 자세한 시설 안내, 그다음에 뭐 수업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강력권 메타버스 허브 센터입니다. 그 판교에 있는 메타버스 허브 모델을 지역에 확산시킬 목적으로 만든 그 동부권의 그 메타버스 허브고요. 22년도에 저희가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동부권이라고 하면 강원도, 그다음에 경상북도, 그다음에 대구 이렇게 세 지역, 그러니까 그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요 동부권 그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을 했고요. 그 기능은 똑같습니다. 판교에 있는 메타버스 허브 그 모델과 똑같고요. MEC 테스트 베드를 지금 현재는 구미와 강원도에 구축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 그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 그 과제도 프로젝트도
개발 지원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각각 그 관련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습니다. 요 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게리라고 불리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요 똑같은 모델로 지금 22년도에 동북권을 구축했는데 나머지 그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대상으로 그 이제 올 24년도에 한 군데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은 이미 지금 저희 메타버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그 권역별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제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한 그 국비 기준으로 7.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이 필수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 MEC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2025년서부터 그 교육할 공간을 조성하는 게 올해 큰 목표고요. 하나세안 ICT 융합 빌리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부산에서 지금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그 안에 그 좀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유과제도 있고 지정과제도 있고 저희 개발 지원하는 현지 아세안 국가에서 원하는 그 컨텐츠들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도 그 자그마한 볼륨메트릭 저희 그 상암동에 있는 볼륨메트릭과 비슷한 좀 자그마한 볼륨메트릭 스튜디오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시설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바이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런 시설들도 뭐 테스트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사업 안에 또 인력 양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지의 아세안 국가의 그 지사가 있으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 한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그 현지 인력을 채용하실 수 있게 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그램으로서 상담회라든지 뭐 초청 교류회라든지 저희 지역 센터들을 대상으로 또 지역 기업들을 좀 이제 할당을 더 많이 해서 같이 모시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부산정보 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디지털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센터입니다. 뭐 저희는 이제 흔히 이제 안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양센터라고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작년까지는 운영했다가 지금은 그 차세대 융합 올해부터는 차세대 융합 콘텐츠 산업협회 이관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입주 시설입니다. 입주 총 27개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 예산 꼭지 안에 그 메타버스 테스트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거는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양센터에도 그 이 메타버스 기기들 모바일 단말기나 또 AR 글래스들을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안양과 판교에 있는 메타버스 허브에 두 군데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뒤쪽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산업협회가 그 메타버스 테스트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올해는 이거를 공모로 좀 이제 전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공모 준비에 있습니다. 4월 달까지는 지금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5월 달부터는 그 전에 이제 공모 준비해서 운영할 이제 사업자를 저희가 수행 기간을 선정해서 그 운영 사업자로 하여금 남은 기간 동안 운영을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기 대여라든지 기기 관리, 시연 등 관련 수행 실적을 보유한 법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예산은 총 2억 1,7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판교와 안양에 지금 이미 공간은 구성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양 판교에 그 이 랩 운영을 이제 맡아주시면 될 거고요. 또 온라인 또 테스트 베드도 있습니다. 한 40여 대 가량 그 디바이스를 온라인에 맞물려서 온라인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여기 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은 이제 3월 달 초에 아마 저 공고가 나갈 거고요. 공모 그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 센터입니다. 요 구미에 위치한 센터이고요.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산 AR 글래스를 개발하는 완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맡고 있고요. 총 이제 올해 예산은 20억 원이고 완제품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이제 소재까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XR 글래스, AR 글래스나 다른 XR 디바이스 관련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쪽 디바이스 개발 지원 센터의 제작 지원 사업이나 또 제작하면서 필요한 뭐 사용성 테스트라든지 시험 성능을 이 디바이스 센터에서 직접 테스트 하실 수가 있고 기술 지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디바이스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도 기술 교류회나 경진대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XR 쇼룸에도 국내 AR 글래스, 국산 AR 글래스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 지금 사실 요게 5년 정도 홀로그램 컨텐츠 서비스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버전 2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D에서 만들어진 홀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성과물들을 실제로 상용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뭐 가칭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센터라는 이름으로 뭐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지금 한 34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원 대상은 저희가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저희 소프트웨어 쪽 지역 소프트웨어 지능기관이라고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지원 센터에서만 지원하실 수 있게 운영하실 수 있게 그 지원 대상은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은 저희가 홀로그램 관련된 완제품 그리고 아직 좀 상용화는 좀 부족하지만 상용화 전 단계의 시제품 제작 지원 자금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 성능 서비스 검증 사업이라든지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홀로 페스티벌 같은 이제 홀로그램을 활용한 그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 조사, 그다음에 기술 교류회 등 같이 요 안에 묶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지금 3월 말 정도에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 4월 달에 선정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홈페이지 통해서 공모할 예정이고요. K 해커톤 사업입니다.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분과는 대학생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2분과는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이제 경진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 좀 명실상부한 굉장히 큰 행사고요.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겠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종석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기업 육성팀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주로 본부내에서 메타버스 관련되는 기업들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 팀의 이제 개별 컨텐츠나 플랫폼 서비스 이런 쪽에 이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 지원 사업이 같이 있었다가 올해부터 좀 일몰이돼서 개발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진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기업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의 개발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 쪽의 해외 진출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사업에 좀 관심 갖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그 올해 그 해외 진출 지원,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메타버스 유망 기업, 중소기업들의 그 권역별 유망한 메타버스 시장.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융합으로 산업과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해서 다시 이제 좀 제도약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유망한 그 융합 분야들의 그 컨텐츠 기업, 컨텐츠 서비스 그리고 그 제품들을 갖고 계시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저희가 도와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크게 4개의 꼭지로 저희가 올해는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초기 기업, 작년에도 그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을 그 초기 기업의 어떤 그 기업의 체질이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역량을 해외향으로 좀 뭔가 좀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을 하고 계시는 기업들 중에 저희가 준비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 프로그램 이외에 개별로 어떤 필요하신 사항들을 개별 지원을 해드리는 이종 분야 융합형 그 저기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그 다음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의 그 디지털 콘텐츠나 XR,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이런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바이어나 VC들이 모이는 마켓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전시회라고 하는데 해외 이런 이제 전문 대형 전시회에 공동관을 구축해서 현장에서 비즈니스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켓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기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메타버스 전단형 수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전체 지원 예산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저희 쪽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직접 자금을 지원해 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수출 유망 메타버스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초기 기업의 어떤 해외형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을 시키고 해외 진출의 어떤 발판을 마련해 드리는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와 그 맞춤형 수출 지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그 해외 실제 수출까지도 성사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이고요. 국내 중소기업인데 지금 이제 그 기업을 회사를 해외향으로 어떤 그 R&R이라든가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꾸고 싶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사업은 그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참여 인력의 그 수행 책임자는 꼭 반드시 C레벨에 그 소속되신 분이 한 분 이상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총 예산은 22억 원 내외고 이 예산은 저희가 엑셀러레이팅과 투자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함께 진행을 하고 그 기간을 통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지원 과제, 그러니까 지원 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지원 기업의 어떤 기본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계시는 기술 역량, 그다음에 타겟팅하고 계시는 목표 권역이나 국가, 그다음에 해외로 진출하시고 싶으신 어떤 그런 그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첫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가 전체 그 지원 기업, 그러니까 올해도 한 23개에서 5개 정도 기업을 선발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전체 기업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그 작년에 지원 받으셨던 기업분들의 요구 사항들 중에 좀 뭔가 기업의 원하는 바에 따라서 좀 약간씩 좀 그 세부 지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크게 해외 투자가 필요하신 기업, 아니면 직접 수출이 필요하신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빅테크 기업하고의 어떤 POC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싶으신 기업, 이렇게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 3개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권역이나 국가 이런 쪽으로 팀제로 나눠서 저희가 개별 지원을 좀 세부화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전 컨설팅과 타겟팅하는 어떤 그런 그 각 기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컨설팅 과정이 거쳐지게 될 거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해외에 같이 해외 진출을 같이 하게 되는 파트너들, 권역별 파트너들하고 매칭하고, 그다음에 인바운드로 그분들하고 한번 미팅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요구 사항을 또 받아서 또 트레이닝 하신 다음에 또 현지에 각각 나가셔가지고 현지에서 그 심층적으로 좀 네트워킹 하시고 회의하시고 IR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업은 앞에 사업들하고 마찬가지로 3월 중에 공고가 나갈 거고요. 중순 이전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수행기관하고 지원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대략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아웃바운드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은 대략 6월부터 그 다음에 9월 사이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이종분해 융합형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해외 수출의 경험을 좀 갖고 계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형태로 짠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 개별적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떤 단발적인 어떤 지원, 도움 이런 게 필요하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뭐 홍보, 마케팅, 뭐 어디 그 플랫폼 입점, 그다음에 현지 법인 설립, 기타 등등 굉장히 그 해외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항목화하고 카테고리화를 해서 대략 한 3개 카테고리에 20여 개의 지원 항목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카테고리별로 한두 개씩 정도 선택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도 역시 전문 수행기관에서 뭐 현지에서 뭐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신다든가 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신다든가 아니면은 현지 지사의 뭐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컨설팅 뭐 기타 등등의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 사업이고요. 대략 한 이 사업도 25개 기업 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작년하고 좀 추가된 프로그램은 뭐냐면 메타버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하고 융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으로써 그 시장이 뭐 물론 이제 북미 시장이 제일 크기는 합니다만은 북미 시장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시장이 좀 분산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잘 이렇게 좀 바라보지 않는 남미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서아프리카 이런 쪽도 저희가 대상으로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 어떤 서비스 뭐 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B2C로 서비스 하시는 사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소비자들 직접 소구를 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현지의 어떤 대형 몰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공시설 쪽에 그 팝업 스토어 같은 것도 뭐 일정 기간 개설하는 그런 부분도 올해는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공고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정은 마찬가지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뭐 일반적인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 글로벌 마켓 참가 지원 사업이고요. 해외의 대형 전시회에 대형 전시회나 전문 전시회에 그 메타버스 한국 공동관을 구축을 해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대략 한 4개 마켓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기업 수는 지원 기업 수는 4개 마켓에 한 30개. 물론 이제 마켓별로 저희가 지원 기업은 별도로 모집을 하게 될 겁니다. 30개 기업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좀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른 게 저희는 사전 컨설팅에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고 마켓에 직접 나가시기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부터 그 기업에 이제 가지고 나가실 아이템에 대한 그 사전 분석과 컨설팅, 이 아이템과 관련되는 관심을 가질 만한 현지의 이 마켓에 그 주로 참여하는 바이어나 VC를 리스트를 먼저 확보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타겟팅하는 바이어나 VC하고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사전 접촉을 하고 현지에 나가셔서 미팅을 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3월달에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이제 첫 번째 마켓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6월달에 미국 롱비치에서 개최가 되는 AWUSA, 그다음에 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10월달에 자이텍스, 그다음에 11월달에 웹서밋, 뭐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AWE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정을 한 상태고요. 그 자이텍스나 그 이후에 유럽 마켓을 하나 정도 지금 더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공고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마켓별로 지원 기업을 개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고 일정에서 그 해당 마켓의 개최일 약 2달 전에 저희가 그 해당 마켓에 나가실 지원받으실 기업을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켓별로 대략 한 8개 정도 기업이 수혜를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올해 신규 사업인 그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이라는 사업입니다. 조금 생소한 형태의 지원 사업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사업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같은 그런 어떤 해외의 국가별 대형 프로젝트를 타겟팅해서 요즘에는 뭐 건설이나 플랜트나 이런 부분에서도 컨소시엄이 들어갈 때 시뮬레이션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그 기능으로 그 역할로 메타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타겟팅해서 여기에 그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시는 메타버스 중소기업을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크게 2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일단 그 과제를 뭐 수주를 해서 수행하시는 것도 물론 이제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과제를 수주하는 과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1은 기획 지원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주 활동에 참여하실 때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트랙 1 같은 경우에는 해외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그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전문기관을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함께 할 거고요. 이 기관의 역할은 제일 큰 역할은 그 국가별 공공 프로젝트를 서베이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이 수주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이거를 저희 리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이 리스트에 따라서 저희가 공표를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실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신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수주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 그다음에 현지 뭐 기술 세미나, 로드쇼,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수주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주전에 참여하고 계시는 참전을 하신 기업들도 저희가 공부하는 시점에는 있을 거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가 과연 이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신 기업을 역시 마찬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가 확정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계약 체결을 앞에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지원 항목이 현지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이 주요 지원 항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처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존 보유하고 계신 솔루션을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용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번역, 그다음에 현지에서 인력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경비들이라든가, 그리고 현지에서 수요처나 아니면은 파생될 수 있는 수요처 대상의 기술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로 현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트랙 2의 수출 지원, 그러니까는 현지화 개발 지원을 지원받으신 기업 중에 해당 기술, 해당 프로젝트, 해당 컨소시엄 이 부분을 모태로 해서 다른 권역이나 아니면 같은 국가 내에서 어떤 2차 프로젝트,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가 수주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차년도 이후에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지원도 1회 정도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2단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은 내년 저희 사업 안내에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지금 트랙 1과 트랙 2의 예산 비중은 저희가 한 반반씩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전체 예산 20억 중에 대략 한 10억 정도 배정을 할 예정이고, 개별 지원 규모는 지금 이제 저희가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트랙 2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억 내외의 예산이 기업당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진행하실 때 컨소시엄은 대중소기업, 대중소기업의 컨소시엄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도 가능합니다. 다만 컨소시엄 전체 프로젝트의 예산을 사용하실 수는 없고,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시는 메타버스 기업의 역할에, 컨소시엄 내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산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 배상수 과장님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투자의 배상수 과장입니다. 예, 지금 저희 이제 통합 설명회에서 이제 다뤄졌던 다른 사업과 달리 좀 결이 다른, 좀 생소하실 수 있는 투자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한국벤처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회사로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모태펀드라고 해서 저희 정부 10개 기관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출자를 하게 되고요. 모태펀드라는 큰 자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시는 소위 말하는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을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와서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하시면 받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 펀드가 어떤 기업들에게 메인으로 돈을 쏘려고 하는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를 참고를 해보신다면 기타 다른 사업들과 연관 지었을 때 투자까지 이어지셔서 민간 사업화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는 정말 저희 기관에게는 감사하게도 2014년부터 출자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요. 여태까지 약 500개가 넘는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기업들도 정말 많이 분발해 주셔서 모태펀드 상위 3개 상위권에 드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년 차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의 가장 큰 목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요 기반 기술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텐데요. 좀 더 확대해서 벤처기업들의 지원을 고려를 통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금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 작년에는 1,100억, 그다음에 420억 정도로 펀드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적으로는 세세부적으로는 관련된 기술에는 XR, AI,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2년 전부터는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디어 컨텐츠 기업까지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신규 사업 내역은 아직 그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모태펀드가 이제 출자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게 되고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고 그 선정된 운영사를 뒷부분에서도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 기업을 발굴할 때 오늘 오신 분들이 주목적이 어디에 해당하실지 좀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운영사를 통해서 발굴된 기업들이 투자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이제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제 최종 수혜자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본인의 어떤 이 펀드의 주목적이 어디신지를 보시고 사업에서 좀 연관되거나 피벗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 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부 내역으로 디지털 컨텐츠 코리아 펀드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펀드에서 주요 이제 기반 기술과 관련된 중소벤처에게 투자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VC를 통해서 저희가 벤처기업에게 투자 제수 펀드를 결성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자 사업은 저희가 3월 중에 공고가 나가게 되고 그 자펀드 이제 VC 선정은 5월에서 6월 초 정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운용사가 나머지 돈을 다 모아서 펀드를 결성하는 시기는 8월 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8월 이후부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 목표는 하반기 내에 투자를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간은 저희 한국벤처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투자는 사실상 투자 여력이 있는 것은 재작년에 22년도에 만들어진 펀드가 1,100억 정도 규모가 되어 있고요. 조만간에 선정된 펀드도 약 400억 정도 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아마 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시고 앞전에서 말씀 들으셨던 다양한 그 세세부적인 사업 영역의 지역 사업을 포함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투자를 적극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요. 이 장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 회사 홈페이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시면 두 가지를 보시면 조금 투자의 힌트를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자 사업 공지사항에 보시게 되면 주목적 투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주목적 투자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올해 만들어진 펀드가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의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는 영역이신지 분야이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태펀드 출자펀드 찾기라는 서비스도 홈페이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기업분들의 기업 상황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어떤 사이즈의 펀드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펀드가 소개가 될 겁니다. 그 펀드 소개라 함은 어떤 벤처 캐피탈리스트 A라는 캐피탈리스트에는 누구에게 연락을 가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콜드메일을 여러 군데 보내시기보다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운용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게 좀 더 컨택 포인트가 높다는 점에서 저희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까지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만 좀 양해 말씀 구해야 할 것이 이게 다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과기부에서도 일정 부분 정리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발표는요. 네, 마지막 발표죠. 2024년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먼저 저변 확대 및 제도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메타버스 전략팀의 신민석 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일반적으로 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지원 사항이라던가 저희 얼라이언스라던가 저희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서 정책 지원을 받는 통로, 소통 창구 역할들을 하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법제도 쪽에서는 법제도로 지금 현재 어떤 법제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윤리원칙이 뭔지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3가지 꼭지 정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신문 기사에서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지금 현재는 그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법의 상세 내용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법령이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요 내용을 좀 보면 법안 발의는 맨 처음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2년도에 김영식 의원님, 조승혜 의원님, 허화 의원님이 각각 다른 제목으로 또 제목은 좀 다르지만 지원은 하는 내용들은 조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통합 대안으로 만들어지면서 법안 소위 심사가 22년도에 끝나긴 했었는데 이게 조금 긴 과정으로 통합 대안 심사가 있었고 과방위 의결, 그 법사위 의결하고 본회의를 2월 달에 통과하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24년 2월 달에 그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하위 법령들을 만들어서 8월 28일 날 그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이 법은 진흥법입니다. 그래서 가상융합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원센터의 설립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의 진흥 정책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산업 진흥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한 번씩 수립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전담 기관, 협회,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특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이 산업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어떤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는 사후적으로 전용한다고 그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임시 기준, 그러니까 현행 법령에서 이 메타버스 산업을 하는데 좀 저해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기에 규제 요소가 그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임시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 안에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율 규제의 원칙은 자율적으로 법에 딱 규제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규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우선 큰 틀에서 3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좀 더 시행령하고 지금 현재는 시행령 규칙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8월 달에 되면 그때 한번 정식적으로 더 보실 수 있을 내용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 원칙,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그리고 지켜야 될 시민의식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윤리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2년도에 처음 만들었고 작년도에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실천 윤리를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들을 보급 확산하는 내용이 24년 주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22년도 1월 달에 신산업 선도 전략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22년도 말에 윤리 원칙, 그래서 생태계 구성이 추구해야 될 3대 원칙과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천 원칙의 주요 내용은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등 해서 8대 원칙을 만들었었고, 이 부분이 그냥 큰 원칙이다 보니 세부적으로 실천할 때 그러면 어떤 걸 지켜야 될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23년도에는 그 부분을 이제 지켜야 될, 공급 주체가 지켜야 될 원칙, 창작자가 지켜야 될 원칙, 그리고 이용자가 지켜야 될 원칙을 각 조항 8개에서 각 한 개 조항별로 5개씩 해서 각 공급자용 40개 조항, 창작자용 40개, 그렇게 해서 총 160개 조항을 23년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교육을 올해는 그 일반 IT 교육이라든가 할 때 이 교육을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실천윤리 조항에 대해서 그 조항 해설서나 사례집을 저희가 구비를 해놨고, 이 강의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육 교재도 마찬가지고, 밑에 윤리원칙 및 실천 자료는 그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을 상세하게 참조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초등학교용, 고등학교용, 그 일반용으로 구분을 해서 또 다양하게 그 교육 자료를 준비해 놓고, 올해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급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는 저희 아래쪽에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기업의 애로 사항들에 대한 모든 소통 해결 애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자문 역할, 그 의견들을 받고 그 의견들에서 해소하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그 작년도에 이 원스톱 창구 운영이라고 별도 표기를 해놨는데, 원스톱 창구를 통해서 기업분들이 이런 관련된 어떤 이 사업을 운영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러면 이 원스톱 창구에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콘텐츠 스타트업 중소사업자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 개발자를 포함합니다. 그런 지원 상품들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뿐만이 아니라 규제가 있는데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그리고 자율규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까지 거기에 홈페이지 안에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그 자문들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로 운영하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문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서 민간 협의체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창구에서는 주소가 조금 작게 들어가 있는데, 원스톱 창구 지원 내용의 원스톱 창구 운영 밑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민간 자체적으로 얼라이언스 그룹을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서로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사업 재원 등이 주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든가 유관 협회 들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은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에서 주요 활동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4개 분과를 우선 운영을 하고요. 그 기업 육성 분과, 그 윤리제도 분과, 기술 표준 분과, 인재 양성 분과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 각각 분과에 서로 토론하고 의견 교환하면서 좀 정책적으로 제언을 한다던가 같이 연구하고 좀 발전된 모습들을 나갈 수 있도록, 산업 진흥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얼라이언스 회원 간의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신규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들을 분야별로 도출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의 우수한 내용들은 저희가 시상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사 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사 홍보, 그리고 협업 과제들을 서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융합 활성화 포럼도 그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 가상융합 경제 관련돼서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분과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행사를 저희가 동영상 등을 그 분기별로 7, 8, 9월 한 3달, 4달 동안 그 계속 연구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서로 간의 의견 교환 등의 목적으로 분과 세미나를 운영하고 이거를 연말쯤 돼서는 국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정책에도 연계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그 맨 앞에가 저변학대인데 좀 하나 여기다 다 안 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KMF라고 해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10월이나 11월 중에 저희가 전시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아직 시기가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아서 여기 발표 자료는 지금 넣지는 않았고요. 10월, 11월 달에는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로 저희가 전시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우수 성과물들을 거기서 전시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사업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지원 방법 안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희석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들을 하시면 지원 사업 하시면 나이파 홈페이지 많이 들어와 보셨을 거고 그리고 지원 사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좀 유의해야 될 한 2가지 정도를 좀 제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제출 서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 지원 사업 공고는 통상 30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긴급일 경우에는 20일 이상이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한 30일 정도로 공고가 되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들 공고한다라고 하는 3월 중에 공고를 한다고 하니까 3월에 한 번씩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원 사업 접수 공고가 끝나고 나면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정 평가를 진행합니다. 선정 평가가 어떤 때는 발표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발표 평가로 가름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 평가 결과 통보까지가 약 공고일로부터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선정 평가를 진행할 때는 그 결과 통보될 때까지 공고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되고 이의 신청까지 포함을 하면 공고 마감일로부터 해서 약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협약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 공고는 나이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 신문 기사라든가 보도 자료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관협회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 협조를 통해서 공고는 여러 군데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보실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될 겁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맨 처음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나이파 소식이라든가 그 밑에 사업 공고란을 보시면 뭐 여기에는 오늘 말씀드린 메타버스 사업뿐만이 아니라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공고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공고 내용은 사업 목적부터 해서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가 좀 변동될 수 있다고 한 내용들도 이 공고 문에는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은 각각의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를 확인하신 후에 실제로 이 지원 사업을 그 업체에서 기업분들이 지원을 하시겠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좀 바뀝니다.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지원 사업 접수하는 저희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 접수 홈페이지는
samart.nipa.kr smart.nipa.kr로 부르는데 지원 사업 과제 접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할 때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은 담당하신 그 지원하시려고 하는 총괄 사업자 분의 명의로 홈페이지 가입을 하시고 그걸로 지원 사업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괄 책임자로 등록을 하신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과제 신청란을 보시면 신청 리스트가 쭉 뜰 거고 그 안에서 신청하시려는 과제를 선택해서 그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원 과제 정보 입력 내용들이 그 공고문 상에 있는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조하시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접수가 완료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서류는 필수 지원 서류는 당연히 수행 계획서와 발표 자료, 평가 항목 첨부표가 들어가고요. 그 평가를 위한 기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 기관이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원 자격이 공고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고별로 다른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점검표라든지 그 유사한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서류들은 그 필수 제출 서류는 또한 공고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그 작성하고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필수 제출 서류 뭐 지금 현재도 보시기에 왼편 부분 필수 제출 서류 많아 보이지만 그 전에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협약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끝나고 협약을 맺을 때 필요한 거는 사업 수행 그 다른 부분으로 왼쪽에였었는데 개선해서 오른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꾼 부분은 그 평가 때 꼭 필요한 서류, 그 저희가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만 저희가 필수 서류로 받고 이제 발표가 끝나고 최종 선정이 되면 이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협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그 후에 그 업체분들한테만 다 선정되신 업체분들한테만 받는 걸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서 좀 주의하신 거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서류 제출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그 필수로 해놨는데 두 가지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필수라고 해놨는데 필수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그 자격 요건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기 공고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런데 30일 중에 그 대부분이 좀 그러시긴 하시지만 공고 마지막 날 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공고 마지막 날은 다른 분들도 다 공고 마지막 날 서류 접수를 하시는데 마지막 날 접수를 하시면 이게 조급한 마음에 제출 버튼을 가끔 안 누르시고 시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서류는 다 만들어 놓고 못 올리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시면 미리 공고 페이지 확인하시고 그 공고 페이지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하시는 게 그리고 그 공고 마감일 한 일주일 전에는 사전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올리실 때 부담 기껏 준비를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서류 제출이 안 돼가지고 탈락하신 경우는 사실 가끔 보게 되거든요.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어떻게 구제를 해드릴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정도 공고 확인 내용이 있고요. 지원사업 공고 부분에서는 지원사업 결과 평가는 요 배점 기준이 바뀌었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사업 공고 부분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메타버스 산업 전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저희 오늘 함께했던 2024년 메타버스 산업 통합 사업 설명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